안녕하십니까. 내꿈TV의 내꿈쌤입니다. 저의 내꿈TV에서는 인생 2막의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노후의 행복을 위한 은퇴 준비와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래의 구독을 눌러 채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퇴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지만 한편으로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은퇴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은퇴를 하고 얻게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은퇴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 즉 은퇴 후에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두 번째, 반대로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것, 다른 말로 은퇴 후에 얻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은퇴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 은퇴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먼저 다니던 회사,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회사라는 소속이 없어지니 자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사의 직책과 명함도 없어지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아침 일찍 규칙적으로 회사에 출근해서 할 일이 있었지만 이러한 할 일도 없어집니다. 직책이나 명함이 없으면 당장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점점 은퇴 전의 그 당당했던 자신이 점점 위축되고 매사에 자신감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집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걱정 없을 정도로 충분한 은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은퇴 후의 수입 부족과 생활 자금 부족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이렇게 수입이 없어지면 은퇴 전과 같은 지출을 하며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지며 지출을 줄여 빠듯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면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할 때의 자신이 발휘한 전문성도 이제는 살릴 기회가 없이 묻혀버리게 되겠죠. 대신에 회사 업무로부터 받는 책임과 그 책임 완수 때문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반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것. 자, 그러면 은퇴 후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앞의 내용처럼 은퇴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무언가를 주기도 합니다. 은퇴가 우리에게 주는 것에는 절망감과 불안감 같은 부정적인 면과 시간과 자유와 같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으로 은퇴기의 사람들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봅니다.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정서적, 정신적 부적응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 절망감이 심해지면 분노를 촉발합니다. 그러므로 은퇴한 노인들이 무기력한 자신과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긍정적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심해지면 노인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측면의 은퇴가 주는 자유와 독립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립성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유능함과 자급자족 능력, 심리적 안정과 행복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은퇴기의 독립은 재정적 독립만이 아니라
자신을 구속하던 통제로부터 정신적으로도 독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퇴하면 구속된 직장 생활에서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던 급여는 포기해야 하는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즐기고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독립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일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인생 후반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년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할 또 다른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노년기의 삶에는 사회적으로부터의 기대와 시간적인 압박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용해 더욱더 의미와 보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와 의미와 보람 있는 삶은 은퇴 전에는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자유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의 구속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퇴직해서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은퇴자들은 금방 은퇴 후의 생활에서 고독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구속하던 조직에서 비로소 나오게 되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구속을 하는 조직 속으로 귀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겠다든지 동호회나 그 밖의 자신이 관심 있는 단체나 모임 같은 조직으로의 귀속 말입니다. 결국은 은퇴 후의 자기 주도적인 은퇴 생활의 계획과 꿈이 없이 직장 생활의 구속된 현실의 고달픔만 탈피하려고 생각했던 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통제와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는데 다시 새로운 구속의 길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은퇴의 계획과 준비가 없었던 은퇴자들은 주어진 자유가 부담스럽기만 하고 이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은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이라는 자유를 주지만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망감과 불안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은퇴한 후 얻게 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은퇴 후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요즘의 은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은퇴 후 남는 시간의 절대량이 이전 세대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모 세대와 달리 우리 세대가 은퇴하면서 맞게 되는 상황 중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일과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잠깐씩 접근하던 인터넷과 SNS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SNS는 처음에는 신선한 정보를 획득하는 창구로 가능하지만 그 중독성으로 인해 점차 막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새로운 정보를 얻다 보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정보의 과잉 섭취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과몰입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비교에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터넷과 SNS에 소비하는 시간은 물리적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은퇴를 해서 삶이 일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시간 사용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변화합니다. 일과 관련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줄어드는 대신에 이웃과 지역사회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범하는 잘못된 시간 활용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슈퍼노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자유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한가하게 보내는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빡빡하게 시간표를 채우고 그것을 바쁘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처럼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내가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 후 얻게 된 자유시간을 최대한 누리고 은퇴자의 상황을 즐기기 위해 무리하는 경우입니다. 각종 사교 모임과 계모임을 비롯해 바쁜 일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던 동창 모임까지 쫓아나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과 직장으로 맺은 인맥이 끊기는 대신 이런 사교 모임을 통해 인맥을 맺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겠지만 자기 개발의 가능성이 낮은 모임은
결국 삶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모임은 모임 자체의 존립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회사와 일 중심으로 짜여 있었는지 반증하는 셈입니다. 그동안 시간을 제어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일에 휘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셋째,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른 말로 은퇴로 얻은 것 잘 지키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수록 선택 기준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도하는 인생의 계획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 시간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가 일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여가는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닙니다. 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남은 생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일을 하던 때에는 휴일의 여가란 곧 쉼을 의미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시간과 상대적으로 한정된 소득으로 날마다 일요일을 보내는 셈입니다. 넘치는 시간과 제한된 소득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사용하는가가 인생 후반부 삶의 질과 가치를 결정합니다. 목적 없는 시간 보내기용 여가 활동은 금세 지루해집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크게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배워가며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생각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동기와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시간 활용 가운데 반드시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관리 스케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